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록히드 마틴의 스컹크웍스, 아주 비밀 무기를 그동안 많이 만들어왔던 그 비밀팀인데, 그 스컹크웍스의 작업 공간에서 정말 희한한 비행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UFO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 스컹크웍스가 UFO를 개발 중인지, 물론 UFO는 아니죠. 지구 비행체니까. 그 UFO에 준하는 새로운 개념의 어떤 전투 비행체를 개발한 게 아닌지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진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미 의회와 해군이 세게 부딪혀서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이거 퇴역시켜 싫어 안 돼! 라는 자존심 싸움에 들어갔는데 보겠습니다. 미 해군과 의회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의 퇴역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해군은 어떻게든 타이콘데로가급을 퇴역시키려 하고 있고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의회가 퇴역을 막는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극심한 노후화를 겪고 있는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7척에 대한 퇴역을 추진하는 것에 의회가 강력 반발하며 국방수권법에 이지스 순양함의 퇴역을 막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9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의 퇴역에 강력한 단서 조항을 다는 내용을 포함해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단서 조항은 사실상 퇴역을 거부하는 내용이어서 해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첫째, 항해 일정 단축이 불가능한 상황, 둘째, 감축된 수량과 예산으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 셋째, 해군 예비 함대로 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된 상황, 넷째, 해안경비대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된 상황 등의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런 해당 조건은 패선 직전의 상황이 될 때까지 타이콘데로가급을 유지하라는 의미여서 해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노후화가 극심하고 이지스 시스템이나 BMD 소프트웨어 전반에 있어서도 구식인 타이콘데로가급을 퇴역시키고 알레이버크급 개량형을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의회는 이들 순양함이 퇴역할 경우 해군이 대체 소요를 제기해 추가 건함 예산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현재 타이콘데로가급은 22척이 남아있고 가장 오래된 배는 1985년 취역해 운영연한 35년을 초과한 상태인데요. 미 해군은 22척의 배 가운데 가장 낡은 7척을 유지하는데 향후 5년간 50억 달러의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가운데 2척을 현대화하는데 최소 15억 달러가 든다며 당장 이를 퇴역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의회와 해군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말 그대로 10,000톤이 넘는 크루저, 순항함이죠. 디스트로이어인 구축함하고는 뭔가 조금 풍기는 느낌이 좀 다르죠. 지금 러시아에 슬라바급 순양함 있고, 그런데 이 타이콘데로가급 후속으로는 미국은 지금 순양함을 안 만들고 알레이버급 이지스 구축함으로 다 그냥 대체를 하고 있고, 또 이 타이콘데로가보다 더 덩치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이 주말트, 또 순양함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DDG라고 해서 그것도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타이콘데로가는 미국의 남아있는 유일한 순양함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미 의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것이죠. 야, 우리가 그래도 해안국가 바다를 제패하는 제해국가인데 순양함 크루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타이콘데로가 좀 유지하자. 첫째, 폼 나잖아. 첫째. 둘째, 우리 돈 좀 아끼자라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되는데 왜 자꾸 바꾸려고 그래?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해군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27척이 있었는데 5척은 퇴역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번함부터 쓰는데 이 6번함이 36년 된 겁니다. 1985년 산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후속함들이 확 들어와야 최소한 40년 되기 전에 빼낼 텐데 지금 아직도 후속함 계획이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빼내자. 이거 안 된다. 더 이상 못 쓴다. 그리고 이걸 지금 쓰는데 5년 동안 무려 50억 달러가 든다. 한 척당 1조 2천억 원이 든다. 이게 너무 노후돼가지고 부품도 없고 부품이 없다 보니까 부품 하나의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고 그래서 운용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니 운용 유지 비용이 한 척당
5년에 1조 2천억이 말이 되냐? 그리고 후반기형 두 척, 이거를 그 현대화 개량하려면은 두 척 개량하는데 이게 또 15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든다. 이게 말이 되냐? 그 돈으로 차라리 새 거 사자. 이제 이게 해군의 입장이고, 여기는 너무 구식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해군은 지금 RAF 개량형 그 AMDR 이런 거 하고 싶은 것이죠. 뭐 어마어마하게 성능 좋으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해 주는 의회 입장에서는 아예 법을 만들어서 안 돼, 끝까지 써. 정말 마르고 닳도록 못 쓰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써. 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조항을 다 충족할 때 패선해. 라고 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아무리 천조국이라 하더라도 돈은 참 어디나 다 아쉬운가 봅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U2 정찰기, SR-71 정찰기, F-117 스텔스기 등 극비 항공기들을 다수 만들어냈던 록히드 마틴의 최정예 설계팀 스컹크웍스가 또 일을 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시설에서 UFO와 같은 괴상한 형상의 비행체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을 제작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팜데일의 플랜트 42 인근에 소재한 록히드 마틴 스컹크웍스 팀 베이스 주변에서 최근 UFO와 같은 형상의 괴이한 비행체가 식별됐다고 오신트 전문가들이 현지 시각 22일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해당 물체는 시설 내에서 트레일러에 실려 어디론가 이송되는 모습이 기지에서 근무하는 관계자에 의해 영상으로 촬영되면서 외부에 처음 알려졌는데요. 해당 영상을 촬영한 촬영자는 괴이한 형상의 물체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촬영 중에 욕설을 내뱉을 정도였습니다. 이 비행체는 평평한 UFO와 같이 생겼는데요. 기체 하단 어디에도 랜딩 기어와 같은 구조물은 찾아볼 수 없었고 수직 미익이나 조종석 등 일반적인 항공기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도 식별되지 않아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비행체로 추정됩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해당 기체는 헬렌데일에서 촬영된 것이며 이곳은 그동안 미국의 극비 무기들이 다수 개발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 기체 역시 스컹크웍스 주관으로 개발되고 있는 비밀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 괴이한 형상의 물체의 정확한 용도나 정체에 대해서 추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컹크웍스 팀은 미 국방부는 물론 CIA, 즉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무기들을 다수 만들어내어 외계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문 중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로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설계팀인데요. 과연 이들이 이번에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바다 사막의 51구역이라고 있죠. 여기에 외계인 잡아놓고 지금 고문하면서 새로운 무기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곳이 바로 51구역인데 또 그와 같은 소리를 듣는 곳이 또 있죠. 바로 스컹크웍스 팀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비밀 프로젝트 팀인데 이 스컹크웍스가 개발한 이 비행기들 보면 정말 놀랍죠. 지금도 쓰고 있는 U2 정찰기, 정말 높은 고고도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우주복을 입고 정찰하니까 비행하는 이 U2 정찰기, 글로벌 호크로 U2를 대체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이건 대체 불가다 해서 아직도 쓰고 있는 U2 정찰기를 이 스컹크웍스가 1955년도에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포장도로는 하나도 없이 초가집에 살고 있던 그 시절에 스컹크웍스 팀이 U2 정찰기를 만들어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 그 U2 정찰기가 그 이전에 소련에서 정말 아주 격추되는 바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아주 빠르게 들어가서 소련을 찍고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소련의 미사일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정찰기 만들자 해서 마하 3.3의 SR-71 블랙버드 1960년대에 또 만들었어요. 그 트랜스포머 영화 보면 나오죠. 할아버지로. 그거 1960년대 만들고, 그리고 1981년도에 F-117 다리미처럼 생긴 스텔스기 만들어서 걸프전 때 잘 썼죠. 이게 스컹크웍스 팀인데 여기에서 또 이런 비행체로 봐야 되겠죠. 이런 걸 만들어서 트레일러에 실어서 끌고 가고 있는 걸 찍은 겁니다. 그래서 유출을 한 건데 사실은 유출하면 안 되는 걸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랜딩기어 없어요. 랜딩기어. 즉 바퀴 없어요. 그리고 조종석으로 보이는 뭔가 어떤 유리창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수직미익, 또 수평미익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밑으로 축 처져 있고 여기는 또 평평하네요. 그래서 뭔가 또 이 부정형이에요.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아주 독특한 그런 비행체로 보이는 어떤 물체인데 트레일러가 이만한 걸로 봐서 덩치도 꽤 커 보입니다. 이런 게 있는 것으로 봐서 1955년도에 U2를 만들었듯이 또 1960년도에 SR-71을 만들었듯이 1981년도에 F-117 다리미처럼 생긴 스텔스기라는 걸 만들었을 때처럼 이건 또 전혀 새로운 개념의 어떤 전투 비행체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되고 UFO라고 하는 것은 뭐 미확인 비행물체인데 이건 미확인 비행물체니까 어쨌든 지구에서 만든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아닌가 생각되고 미국이 어떤 무기를 만들고 있을지 스컹크웍스가 어떤 무기를 등장시킬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런 무기 우리 동맹국이라서 걱정은 되지 않아서 기대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